북한이요, 최근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개장을 했잖아요. 자, 거기에 이어가지고 연분진 함경북도에 연분진 해양공원 지구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분진 해양여관의 군내 포장공사와 내부 바닥 타일 붙이기, 단열창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와줄 사람이 있나 빌지? 관광지를 보여줄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관광지를 만들면 관광을 사람은 있나 보죠? 네. 관광지에 뭐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미국 사람. 네. 네. 근데 여기 이미 2011년 7월에 호텔을 착공을 하고 이제서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왜냐면 이제 일단 처음에 삽을 뜰 때는 금방 그 아저씨가 와갖고 막 호텔도 짓고 미국 사람 끌고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잘 안 된 게 있고요. 2011년이면 어떤 아저씨죠? 뭐 어떤 아저씨라도 너무 간다고 오래됐다. 했겠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북한이 외화벌이 내지는 오바마 때인데. 개방화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준비하려고 했었을 때는 러시아하고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주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북한도 생각을 잘못한 게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운영비가 꽤 나오는 거야. 원산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 입장료 10만 원이에요. 그걸 우리도 못 가겠는데?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거. 지들이 만들어 놨는데 뭐 운영비 뭐 어쩌고 하니까 그냥 입장료만 10만 원이야.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수익으로 그걸 놀러 갈 수가 있겠냐고. 절대 못 가지. 결국은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외화벌이로 가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10만 원이면 평생 모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한번 구경 가겠네, 북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만들어 놓는데 북한이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뭐 미사일 개발하는 거 이상으로 돈을 썼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활용이 안 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 김정은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하고 중국 관광객을 불러들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교통 서비스가 안 돼요. 철도나 기차나 이런 거 너무 낙후돼갖고 외국인들을 거기다 실어 나를 수가 없는 거야. 공항을 지어갖고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항 짓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 한국을 통해가지고 한국을 경유해가지고 거기에서 북한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길도 닦아놨잖아요 그때 최근에. 그래서 지금은 뭐 도로도 터놓고 유람선도 띄워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픈만 하면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 걸리는 게 뭐냐.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비핵화. 핵동결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인정하겠고, 그건 뭐, 그거 이미 만든 거니까 그냥 네가 갖고 놀든지 나중에 버리든지 알아서 인정을 하는데, 더는 안 돼.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한테,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우리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때까지만 해도 다 도와주던 러시아 형님이나 중국 형님들이 여전히 자기를 도와줄 거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싹 바뀐 거예요. 지금 러시아 자체에서도 이제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만일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반발로 본격적으로 한국이 포탄이나 뭐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선언해버리면 러시아는 전선이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신식 무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다 퍼준다고 약속을 했던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안 지키고 그걸 안 주고 있잖아. 그리고 폴란드를 통해서도
우크라이나로 최신 무기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거긴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이 확장되거나 우크라이나군이 재무장하는 거를 막아주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건 재래식 폭탄이랑 방공 미사일이랑 방사포 같은 미사일 전력들인데 그걸 지금 전 세계에서 내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야. 윤석열은 내주려고 했었단 말이지. 그걸 막고 있는 거라 러시아도 바짝 긴장해서 한국의 의견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러시아하고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도 러시아랑 친해졌다 그래갖고 지금 시진핑한테 개겼어요. 왜냐면 시진핑이 좋은 말로 달개면서 앞으로 민간 교류,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북 중간에 삼국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전에 있는 경제 지원을 앞으로 니들한테 해줄게. 즉 한국이 참여하는 과정 중에 중국이 니들한테 생필품이라든지 각종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대줄게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대놓고 거부를 했단 말이야. 아니 우리는 핵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강요하면서 삼국 간의 경제 교류 강요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 중국이랑 얘기 못해요? 라고 개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화가 많이 났어요. 가뜩이나 국내 사정이나 트럼프 때문에 골치 아픈데 너까지 내 말을 안 들어? 고분고분하니까 네가 기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에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금수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개성공단이나 이런 쪽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물품들이 국제 제재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북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이 한미하고 한중하고는 FTA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개성공단 지역을 역외 가공 지역으로 선언을 해갖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물품은 제3지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물품들을 생산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이익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거를 중국이 제안을 했고 미국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개성공단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대북 제재에 관련된 한국의 관세나 대북 제재에 관련되지 않은 상태로 무관세로 해갖고 전 세계로 팔려 나갈 수 있는 길을 중국이 나서서 열어줬단 말이야. 근데 이걸 거부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뭔가 회초리를 들려고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마도 올 겨울에 난방류, 그러니까 북한이 안 얼어 죽으려면 중국에서 중유나 경유 같은 것들을 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제공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 대한민국은 북미 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고착을 위한 연결 고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최근에 북미 협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나야 될 시기가 4월 정도 되는데 그 시기에 관련된 실무적 회담을 위해서는 3월 한미 간의 합동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연기하거나 뭐 규모를 축소하거나 같은 일종의 변화를 줘서라도 4월달 북미 회담을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하고 미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는 시기하고 맞아요. 4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4월중에 남북 간에 또는 남북 미 중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극적인 선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미군이랑 또 국방부랑 이와 관련한 훈련에 관련한 조정을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내년에 작전권 관련한 FOC 검증을 마무리 진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게 되면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럼 작전권 전환에 대한 그 시기를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조약으로 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연말, 늦어도 내후년 연초에는 한국이 전작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믿고 개기면서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하겠다라고 하는 삼중 구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삼축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미국은 일단 내년 4월까지는 북한이랑 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겠다. 한국이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봐서 내년 4월에 북미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했고 한 발 물러섰고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계속해갖고 야, 이게 니네 나라 연합체제로 가.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따로 국가로 인정해 줄 테니까 니네가 남북 국가 연합인 차원으로 뭔가 결속을 맺으면 경제 제재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외교에서의 김정은 등장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줄 테니까 둘이 연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라고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는 어떻게 관광을 부활을 시켜줄까 아니면 관광이지. 왜냐면 이거 지금 원산 하는 거 있잖아요. 원산 해안 리조트 개발은 그 트럼프하고 그때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그때도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그 전부터 원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산은 김정은의 그 어렸을 때 거기서 자라났던 굉장히 뭐랄까 애착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김정은의 개인 요트가 있어서 김정은이 자주 찾는 휴양지이기도 요트가 하거든요. 있어요? 예, 그 비밀 요트가 있어요. 1조 원짜리 비밀 요트가 있는데 아무튼 원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아 갈마지구를 성공을 지금의 이거를 조성할 때는 이게 국제적인 휴양지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었어. 거기에 싱가포르 같은 또는 마카오 같은 도시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미국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또 트럼프의 힘만으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툴툴대더라도 뒤로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아마 이런 단계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연내에 관광 개발, 그러니까 관광 교류, 그다음에 이산가족을 비롯한 통신과 물적 인원들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과 주요 이제 상품들에 대한 교류 같은 것들이 지자체 중심으로 해갖고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평양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이산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양쪽의 특산물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역적인 교류를 통해 갖고 민간 교류 형태로, 그러니까 정부가 나선 게 아니잖아. 지역 정부들이 자기네끼리 짜움을 맞춰가지고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거나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남북 공동 군사위 9.11 그 군사 합의를 통해 갖고 운영을 했었던 남북 공동 군사위의 부활까지도 연내에 이뤄질 거다라고 하는 신호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 문제는 의외로 진짜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깔끔하게 해결해 놓고 북한이 스스로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 돼서 추워지고 먹을 거 떨어지면 바로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